네, 그렇게 리크루팅을 해서 결국 10명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던가요?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자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리자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서도 내가 육성한 그리고 내가 채용한 FC님들의 업적으로 인해서 내가 일부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수입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영 마인드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서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하고 그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자 비전을 가지기 때문에 리크루팅이라는 것도 하는 것이죠. 리크루팅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이제 조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리크루팅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노가다만 할 수도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전에 리크루팅이라고 하면 마치 이런 거였어요. 원수사에서 입사를 하고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서 내가 상품에 대해서 팔고 있을 때 내 SM, 그러니까 내 세일즈 매니저가 야, 누구누구야, 너도 나처럼 관리자가 돼야지. 1명, 2명씩 리크루팅해서 후보자를 데려와. 그러면 너도 나처럼 관리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세미, SM, ASM 막 이런 용어들로 예비 관리자라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리크루팅을 해서 결국 10명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던가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리고 상담했던 후보자님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뽑고 육성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놓으면 결국 업적이 없어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내가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리크루팅을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영업적인 에너지와 시간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든지 제가 예전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영업도 애매하게 하고 리크루팅도 애매하게 하면 여러분의 소득이 차라리 영업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비전을 못 보고 대부분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죠. 근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데려와서는 절대 관리자로서 롱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정착시키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온라인 영업, DB 영업, 방송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지인 영업 해! 라고 말하면 지금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FC님들이 과연 많이 있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업적이 월 30도 못 들어가는 FC님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단지 내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리크루팅을 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는 저는 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는 조금 질적인 성장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해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오버라이딩을 가져가실 때 내가 우리 팀원들의 업적이 예를 들어서 월납 5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오버라이딩이 발생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사실 이것도 엄청 많은 숫자기는 하지만 1000만 원을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불안전 판매도 생기고 해지도 되고
되고 퇴사하면 보통 지인 영업 하는 사람들은 퇴사하면 계약이 거의 다 대부분 깨지죠. 근데 그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사람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시장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무조건 지인 영업만에 올인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여러분이 그 팀원들의 업적이 아까 500일 때 1000만 원을 가져갔잖아요. 그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설령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과 그 밑에 FC님들은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고 싶은데 그 FC님들 중에서는 내가 데려온 사람도 나처럼 지인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미안해서 이 친구는 주변에 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데 마치 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나는 억지로 버텼는데 이 친구는 그게 못 버틸게 보이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사람들도 훨씬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헤매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먹고 살자고 내 밑에 FC를 데리고 오나? 양심의 약간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양심 있는 설계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거기에서 있지 마시고 DB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시장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로 오셔서 그 회사 규정에 맞게 관리자 비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지인 영업만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데려오더라도 그 시스템과 똑같이 접목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람을 데려오기 애매하거나 약간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데려와서 먹여 살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제공을 해줄 수 없을 때는 여러분도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그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셔서 거기에서 관리자 비전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오버라이딩이 조금은 줄어들더라도 훨씬 더 서로가 윈윈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관리자 비전이 있다고 무조건 내 위에 사람이 시킨다고 리크루팅 해 강압적으로 한다고 내가 막 하기보다는 나도 조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편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장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도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믿고 입사한 FC님들도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서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본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처럼 뭐 지인 영업으로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인 영업으로 성공을 다 할 수는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렇게 성공을 했던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